E지. 부동산 물권 변동 들어갈 차례죠. 우리가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 물권에서는 물권 변동, 대학법에서 채권에서는 채권 변동 나오거든요. 변동이란 이야기는 발생, 변경, 소멸. 또 발생 우리가 취득으로 보는 거죠. 취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소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물권의 변동. 변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단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서 처분해라. 그거죠. 그러면 자, 법률 행위. 우리가 뭐 계약 법률 행위죠. 자, 단독 행위 법률 행위죠. 그런 것들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처음에 보니까 뭐 계약, 무슨 계약이 나오는 거죠. 계약 이렇게. 그럼 무조건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물권 포기, 공유 지분 포기. 자,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뭐 합의, 뭐 협의, 그 다음에 뭐 조정, 뭐 화해, 다 등기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결이 있어요. 판결. 여기서 확정 판결은 두 가지 있어요.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 자, 이런 것들은 판결문 얻었어도 등기와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 자, 이 사례들은 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토지가 시장 가격이 시가가 예를 10억이에요. 그러면 갑은 대금 얼마 주는 거죠? 10억을 갑한테 주는 거죠. 매수에는. 그리고 이 토지와 등기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뭐까지? 등기까지 해야 소유자가 되지. 대금 완납을 하고 토지 넘겨받았어. 등기 안 하면 소유자는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갑 소유에서 을 소유가 되려면, 을이 취득을 하려면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을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갑의 소유권을 소멸하면서 을의 소유권이 새로 생기는 거죠. 이게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과 제한물권 포기 이런 거죠. 공유 지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X 토지가 있어요. 근데 소유자를 봤더니 그래서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라고 딱 있어요. 소유권 몇 개? 소유권 한 개잖아요. 두 개면 큰일 나요. 우리 물건은 일물일권주의니까 물건 하나에 소유권이 두 개 오면 안 돼요. 하나만 와야 돼요. 일물일권주의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갑도 일을 취득 못하고 을도 일이 안 돼서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그럼 두 개 더하면 3분의 3이니까 1이 한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을이 갑을 위해서 자기 지분 3분의 1을 포기한대요.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만 해도 포기가 돼요. 등기까지 해야 포기가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왜? 법률 행위니까. 여기 제한물권도 마찬가지.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포기하려면 소유자인 설정자 때 나 포기하려고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합의, 협의, 조정, 화해, 뭐 조서 이런 것들도 등기까지 해야 되고, 판결, 이행 판결. 예를 들어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대금은 10억이네요. 이렇게. 근데 자, 10억 중에서 계약금 1억 줬고 중도금 4억 줬어요. 여기는 1억, 여기는 4억. 그럼 잔금 얼마 안 줬어요? 5억은 지금 아직 안 줬는데 이건 줬고. 근데 갑이 먼저 목토지와 등기를 넘겨줬다고요, 을한테. 그래서 잔금을 5억을 자 3개월 후에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믿고 넘겨줬는데 잔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갑이요, 을을 상대로 뭐 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소송 끝났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그래서 이행 판결이니까.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이거죠. 갑의 자 X 토지가 있는데 자 갑소유예요. 근데 을이 점유하는 거죠. 어떻게 점유해요? 평원, 공연, 자주로. 평원이라는 이야기는 폭력이 아니라고. 공연은 비밀이 아니라고. 소유 의사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20년을 채우면 완성 당시의 점유자 을이 완성 당시 명의자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한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을은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죠.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딱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했는 거 확인하고 맞아요, 보니까. 그럼 판사가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이 소유권을 넘겨줘라 하고 망치를 땅땅땅 3번 때렸어요. 그럼 을이 소유자 되나요? 아니에요. 예, 이행 판결이니까.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점유취득시효. 이게 점유취득시효는 원래는 법률 뭔데? 규정인데, 법률 규정이 열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등기까지 예외적으로 해야 권리 변동이 생긴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법률 규정 요거 엄청 여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권리 변동은 해년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34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자, 상속, 그 다음에 공용수용, 공용수용입니다. 공용수용. 그 다음에 판결.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판결이에요. 형성판결. 그럼 형성판결은 판결문만 얻어도 권리 변동이 생겨요. 등기 안 해도. 그러면 민법에서 형성판결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있어? 4개. 4개가 있어요. 자, 형성판결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 없이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성판결. 첫 번째, 사회행위 취소 판결. 어디서 나왔어요?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어디서 나왔어? 통정하위 표시에서. 즉 이거 있잖아요. A가 갑한테 1억을 받을 거 있어요. 안 주니까 강제집행하려니까 갑이 자기 아파트를 친구 을하고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잖아요. 가장 매매는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한테 자동으로 돌아가면 강제집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A가 채권자가 지금 이 채권자 A를 해하려고 갑이 지금 부동산을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이 가장 매매를 뭐 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행위 취소 판결이에요. 요거.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겨버린 거죠. 그 다음에, 자, 말소 등기 판결. 말소 등기 판결. 자, 세 번째, 공유, 공동소유, 공유, 그냥 공동소유, 공동소유, 공유, 공동소유 분할 판결. 그럼 여기서 뭐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도 많이 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 네 개가 형성 판결이에요. 판결을 얻으면 바로 권리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경매. 이거는 공경매를 뜻하는 거죠. 법원에서 경매 물건이 나와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대금 완납하면 권리 변동이 생겨요.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대금 완납하면 권리 변동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에서요. 대표적으로 신축. 자, 내 토지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이 완성이 되면 등기 안 해도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거. 이거는 뭐야?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 등기 안 해도. 법정 저당권. 등기 안 해도.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등기 안 해도 분묘기지권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평공으로 몇 년? 차는 빠져야 돼요. 지상권 유사에 걸리니까 평공으로 몇 년? 20년. 남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썼어. 그리고 평공으로 20년이 지나버렸다고. 그럼 분묘기지권이 생기니까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파가라 이장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자, 용익물권에서는, 용익물권이 지지전이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잖아요. 여기는 무엇이 만료되면,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 소멸이에요.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무엇이 소멸되면, 채권이 소멸되면, 채권이 소멸되면 자동 소멸이에요. 그럼 봅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자, 갑은 돈이가 필요해서 자, 을은행 가서 3억의 금전 소비 대처했어요. 그래서 을은행은 갑을 못 믿으니까 갑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설정하고 뭐까지 하면 등기까지 하면 비로소 을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억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주예요, 종이에요? 3억 때문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여기에 주고. 자, 저당권은 뭐예요? 종. 그래서 주가 죽으면 종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은행에 3억을 변제해버리면 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인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죠? 근데 이 3억은 금전 채권이잖아요. 은행에서 자, 서류가 어떻게 유탈되다 보니까 이 서류가 분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은행이 변제기가 지나고 나서 10년 동안 10년이 지나도록 을이 갑한테 3억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10년 동안. 그럼 채권 어째요? 소멸되죠. 소멸 안 됩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러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3억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소멸 안 된다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3억은 채권이고 저당권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변제기가 지나고 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돈 달라고 안 했다면 자동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되니까 저당권도, 주가 죽어버리니까 저당권도 자동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이 을 은행에 변제를 해도 저당권 죽는 거고,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채권이 죽으면서 저당권 죽는 거고. 그러잖아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담보물권은 무엇이 소멸되면, 채권이 소멸되면 주가 죽으니까 종 따라서 죽는 거예요. 말소등 기시 없이. 예. 그 다음에 원인행위 실효. 원인행위 실효가 취소, 해제 조건, 성취. 자, 이런 경우도. 그럼 취소되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매매가 취소되면 다시 매도인한테 복귀가 돼버리죠? 뭐로 복귀돼요? 부당 이득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어떻게 복귀돼요? 원상 회복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기 시 등기 없이. 예. 그 다음에 혼동 있어요. 혼동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을 섞어져 버렸어. 그러면 소유권만 있어도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유물권은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소유권 있으면 사용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당권하고 소유권하고 섞어졌어. 그럼 저당권 처분 필요 없잖아요. 소유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제한물권이 사라지잖아요. 등기 시 등기 없이. 그래서 기타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물권 변동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보고서 뒤에 문제로 확인하면서 진도 나갈게요. 우리 교재 의대를 보시면 자, 205페이지 봐봐. 205페이지. 205페이지 1번 보면 24회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자,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186조를 물어보라고요? 187조를 물어보라고요? 여기서.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민법 몇 조예요? 186조죠. 여기는 지금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법률 규정은 민법 몇 조예요? 187조죠. 등기 필요 없죠.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지금 여기 1번 문제는 186조를 물어본 거예요? 187조를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물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다고. 그러니까 186조를 물어본 거예요. 문제를 못 읽어서 틀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1번은 신축이죠. 등기 없이 이루어지죠. 2번은 분묘기지권 등기 없이 이루어지죠. 3번 상속 등기 없이 이루어지죠. 4번 법정 저당권, 법정 재산권, 법정 갱신 등기 시 등기 없이. 그러면 5번 점유취득시효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근데 문제를 나 잘못 읽었어. 근데 4개, 5개 지문 중에서 4개하고 하나가 딱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제 이유는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답은 쉽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게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는 그럼 186조요, 187조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대. 몇 조요? 그래, 186조요.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우기 걸 가지고 해야지. 그럼 1번은 상속.
아래 거잖아요. 187조잖아요. 혼동 187조 등기 없이. 그 다음 3번 신축 등기 없이. 4번 보니까 현물 분할의 합의, 약속, 약정 이런 건 다 뭐예요? 법률행위잖아요.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4번이 답이에요. 5번은요. 경매. 경매는 등기 있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해결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자 3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대. 그럼 법률 규정으로 풀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몇 조예요? 187조겠죠. 그렇죠. 아래 거잖아, 아래 거.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신축, 법정, 분묘, 용익물권, 기간 만료, 담보물권, 채권 소멸, 원인행위, 실효, 취소, 해제 조건 성취, 혼동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은 법정지상권 나왔잖아요. 등기 없이 187조. 근데 2번 보니까 판결인데 무슨 판결이요? 그럼 판결 뭐여서 뭐까지 해야 된 거예요? 아, 등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등기까지 해야 된다고. 아, 써졌잖아요. 써졌잖아요, 저기. 우계. 이행이나 확인 판결은. 그러니까 채무자가, 의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부동산 안 넘겨주면 언제까지 넘겨줘라. 빨리 이행하라 하고 판결 떨어진 거 이행 판결이라니까. 그러니까 답이 2번이잖아요. 3번은 상속이고 4번은 경매고 5번은 뭐이고 신축이고. 이렇게 문제 풀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나요? 우리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권 변동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뭘 하냐면 등기 신청권하고 등기 청구권하고 이걸 또 구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같아요? 이게 계속 물어봤어요, 최근에. 등기 신청권하고 등기 청구권하고 같아요? 자, 보세요.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 같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자, 갑의 X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이 토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해요. 그 시장 가격이 10억이래요. 그 을이 지금 여유돈 있는 거잖아요. 10억 있는 거예요. 그 토지 지금 사놓으면 분명히 배로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을이 갑한테 찾아가서 파세요. 내가 11억 드릴게요. 그랬다 이 말이지. 갑도 10억이 시장 가격이 10억인데 11억 준대. 그럼 예스에 노예.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 얼마 주고 11억 주고 토지와 등기를 을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을이 11억을 주었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토지와 등기를 넘겨주세요. 청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신청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신청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그럼 청구권은 또 두 개 나눠져. 자, 채청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나눠져요. 그러면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을이 지금 신청하는 것 청구하잖아요. 갑한테.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다수결로 정해봅시다. 다수결로. 그래서 물권을 가지고 청구하면 물청이고 물권을 안 가지고 청구하면 원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을이 대금 11억 주고 토지와 등기 넘겨주세요 청구했어. 그럼 을이 지금 물권을 가진 상태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청이 물청이야. 그렇지, 채청이지.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누구한테?
개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한테 이렇게 청구하는 거라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등기 넘겨달라고.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개인이 개인한테 하니까 뭔 건? 개인사자 써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 등기부는 개인이 관리해요? 국가가 관리해요?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야 부동산 질서가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권은.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을이 소유자 되면서 갑은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 되면은 을한테는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갑은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이익이요, 손해요, 갑은? 그걸 하는 뭐 등기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푸는 거 뭐냐면 물어본 것만 그다음 초점을 둬야 되는데 없는 것까지 막 초점을 둬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등기만 이야기했어. 그쵸? 그러면 만약에 당연히 우리 11억을 줬기 때문에 등기 달라고 하지 11억 안 줬는데 등기 달라고 해?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을이 갑한테 등기 달라고 하는 거는 등기 청구권이고, 그럼 등기하게 되면 갑은 이기고, 을은 이기고 갑은 손해잖아요. 불이익이잖아요. 소유권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익 보는 사람 우리는 권리자라고 해, 의무자라고 해? 권리자라고 하고, 손해본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의무자. 혼자 가야 등기해줘? 둘이 손잡고 가야 등기해줘? 그렇죠. 등기소 가서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손잡고 가서 지금 내가 소유자인데 앞으로 을을 소유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요, 공권이요? 공권이라니까요, 공권. 그래서 그작년 시험에서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은 같다고 했어. 그럼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게 답이었다니까. 그래서 청구권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신청권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요, 법원 소속이요. 법원에 가면 판결을 위주로 하지만 등기 관리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 등기소가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요. 구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옛날에는 딱 흩어졌는데 지금은 다 한꺼번에 있어. 여기 시청 앞에 가면 등기소가 있거든요. 그럼 2층, 3층에 5개 그 등기소가 한 번에 같이 있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제 등기 신청권은 해결됐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채청이냐 물청이냐 하면은 물권을 가지고 청구하면은 물청이고, 물권을 안 가지고 청구하면 뭔청이고, 채청이고. 그럼 매매 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자, 을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을이 갑한테 토지와 등기 넘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매매. 채청이요, 물청이요? 채청.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자,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명의자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채청이요, 물청이요? 채청. 그 다음에 자, 예약 완결권이라고 있어. 완결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먼저 그 부동산을 예약하잖아요. 그리고 돈 일부 주잖아요. 그리고 뭐 5년 뒤에 나머지 주면서 완전하게 가져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약 완결권. 그럼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해놓고 나중에 본등기 하잖아요. 이때 예약 완결권은 채청이요, 물청이요? 채청. 채청. 물청은 물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원인행위
원인행위 실효. 그러면 뭐예요? 취소. 취소면 그때부터 무효요? 소급해서 무효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을을 기망해가지고 갑이 팔았어. 그럼 비싸게 팔았어? 싸게 팔았어? 비싸게 팔았잖아요. 을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을이 취소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다시 돌아가? 누구 소유였어? 갑 소유. 그럼 갑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인행위 실효예요. 취소. 그 다음에 해제. 해제 조건 성취. 이렇게.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그다음에 합의해제. 해제나 합의해제는 원상회복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갈 때 이런 것들은 다 채청이요, 물청이요? 물청이요. 소유권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해서 소유권 유전 등기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뭔청이요? 물청.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 말소 등기, 채청, 물청. 그럼 여기 사례만 한번 해볼게요. 갑에 X 임야가 있어요. 산골짜기 깊은 산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조된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니까.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이렇게 빨리 말소해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무효니까. 원인이 없는 등기니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청이잖아요. 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 물권을 가지면서 청구하니까 물청인 거예요. 근데, 자, 을이 이조해가지고 갑이 아직 뭔 말이야? 아직 발견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을이 팔아. 병한테. 자, 매매 계약. 자, 이 토지가 10억짜리인데, 자, 8억을 받고, 대금 8억을 받고, 8억을 주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그래서 어느 날 갑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토지, 자기는 판사를 실었는데, 을한테 넘어가가지고, 을에서 또 누구한테 넘어갔어? 병.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 등기도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갑은, 진짜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뭐 재판을 해야 돼. 몇 년 걸려? 빨라야 3년 걸려, 3년. 그럼 승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병을 또 해야 돼, 말소를 하려면. 또 몇 년 걸려? 3년 걸려. 잘못하면 플러스해서 7년, 8년 걸릴 수도 있어. 갑은 잘못이 있는데 없는데. 그래서 법에서 갑을 뭐하기 위해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있어.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진짜로 자기 명의를 뭐 해주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병에서 바로 갑 앞으로 뭐 해버린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럼 몇 개월 만에 해줘야 돼? 이렇게 들어오면 6개월 만에 해줘야 돼. 그래서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왜 갑한테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갑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말소한 거는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하니까 물청이고, 이거 말소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 경우 또 갑이 소유자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정명의 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고, 다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어서 청구하니까 다 채청, 물청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